윤석열 정부에서 6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통째로 유출됐다 하는 것이 6월 14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 이게 14일에 통째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사전 유출이 돼서 막 그 PDF 파일이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4페이지 분량인데 보니까 중요한 자료처럼 보입니다. 이 자료가 정부가 2022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 내용, 그리고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 기조, 이런 게 담겼다. 그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16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그걸 깨고 사전에 이게 밖으로 나가서 배포됐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칠칠치 못하게 이런 그 취급을 받는, 엠바고 깨도 되겠지 뭐. 이 정권 초기인데 권위 제로 정부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래, 이게 새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다 이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데올로기 혹은 경제 철학,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대통령실 밖에서 한 거야? 용산청사 밖에서 정부가 근무를 한 거야? 업무를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뭐 손님들을 초청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했다 해도 청와대를 벗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이걸 하려고 했으면 용산에 거기 그늘막 치고 했어야죠. 이거를 대통령실 밖에서 했다 하는 것 자체가 궤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무원이 아닌 정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하고 이거를 심도 있게 토론했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자, 우선은 이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는 용산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업무가, 정부의 그 업무 집행이 원래 해야 되는 용산청사, 대통령실을 벗어나서 한다고 해도 용산청사의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게 간담회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정책 심의를 하고 하는 건데 간담회가 아니죠. 그러면 이 민간인들, 뭐 사장들, 이 사람들이 용산청사에 근무하는 정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산청사 지금 뭐 6층에서 10층까지 민관위원회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헌법에서 제한하는
그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헌법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밑에 법률로서 만들어도 이걸 창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관위원회는 용산청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에서 이거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으니까 민관위원회 만들어서 대통령의 임무를 같이 봐도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내놓기도 했는데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파워, 이거는 그것이 권력이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한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너에게 주마 라고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내놓은 것이 권한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권한만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오직 국민만 권력체인 겁니다. 전체 국민. 권한과 권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주머니 더 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은 아주 뽐내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관계 장관, 경제단체장 위주로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그 사람들만 올 수 있게 한정을 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좀 더 잘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을 여기에 오게 해서 참석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선정한 그 민간 전문가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윤석열 정부는 같이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자료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참 서글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짝퉁 정부입니다. 그 무능함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나도 늘 의문을 품었던 부분인데, 아니 검사하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 씨가 어째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법조문이 뻔히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이게 지금 문맹이냐, 소위 이런 경우에 치매 걸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의식이 있는 거냐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마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 갖다가 싹싹 조금 고쳐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표절 정부다, 표절 대통령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표절을 하고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장관들도 이것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외한이 그 전에 자료들 뭐 많이 쌓여 있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서 하는 일은 거의 반복입니다.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거 계속 사업에 쓰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했지? 그 전에 뭐 했지? 갖고 오면 연설문조차 거의 비슷하다. 이거 베끼고 있다. 표절하고 있다. 이번에 이 보도자료를 봅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6월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요번 이 행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내놓은 겁니다.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목이 이겁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021을 새 정부로 바꿨습니다. 표절이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똑같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부는 몇 월 며칠, 이게 요일도 똑같네. 12월 17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이랬습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는 6월 16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이제 뒷부분이 문재인 정부는 2021년이고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 여기까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똑같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없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제 보고 및 이렇게 되는 확대 국민 경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바로 아까 앞에 소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행사를 개최하여 딱 그 부분이 빠지죠. 확대 국민 경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답니다. 완벽한 표절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도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베꼈고 표절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틀렸다.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큰일인 것이죠. 지금 그 사장들을 모아서 사실은 그 토론을 했다. 이거는 좀 더 심하죠. 그런데 좀 이거를 너그럽게 봐서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경제자문기구는 그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아는 사람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간담회 하듯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런 공무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려면 헌법에 따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없으면 자문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인 것이고 이게 법질서인 것이죠. 자문 받으려면 안 두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명 전문가 불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민간위원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아직은 이제 뭐 한 달 좀 지났으니까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아직 구성을 못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임기 개시를 하고 나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만 임명을 했습니다. 왜 부의장만 임명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어떻든 부의장만 임명을 했는데 민간위원을 이제 채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7개월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에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자문을 통 못 받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우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 하고 지금 선언적으로 했던 이런 행사, 그걸 문재인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 7월 25일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패러다임 전면적 대전환 선언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보니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썼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판교에 갔을 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표절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라는 말을 썼던 2017년에 어떻게 했느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자기들 편 새 정부의 인사들로만 구성이 된 그런 첫 국무회의를 오늘 한다 이러면서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똑같이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고 논의를 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인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거를 논의하고 확정을 하면은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로 이제 될 거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한 겁니다. 헌법상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못했으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헌법이 이거를 만들 수 있다 하고 허용을 해줬죠. 그 헌법의 허락을 받고 그 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 제정 법률. 그 법률의 밑에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명령, 대통령령을 발하게 되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민간위원, 지금 말하는 그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먼저 구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온 자문회의 회의를 통해서 민간위원이 참가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창하게 우리도 뭔가 지금 한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그 방향 막 이러면서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 대통령의 임무수행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 이거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그 자문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그러니까 자문회의, 여기에 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누군지 모르는 윤석열이 아는, 윤석열 그 정부가 자기들이 아는, 뭐 그러면 자기들이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정부가 보고하고 자문을 구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죠. 그러면 이러한 그 행정집행, 이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집행정부가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구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을 확정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확정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이 회의를 통해서 확정했다는 게 이제 브리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민간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사적인 위원들입니다.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그 과거에 최순실 사건 이러면서 말했던 국정농단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바로 지금과 같은 것도 국정농단입니다. 표현을 잘 따져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문재인을 베낀다고 베꼈는데 표절을 했는데 딴짓을 한 거다. 표절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짝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5년간 경제정책을 확정하는데 확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그런데 벤처기업 사장들, 학계, 교수들, 민간 연구원들, 이런 21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한다. 정책 확정은 민간인들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대통령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반역을 저질러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소소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그때 탄핵시키라고 헌법 제65조 제1항을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